매블쇼, 체육 매블쇼에서 다음 주 목요일 날 보이스피싱 관련된 얘기를 하자 그래갖고 왜 갑자기 이럴까. 근데 요새 근데 시민 덕키라고 하는 영화가 화제를 끌고 있죠. 그 주인공 실제 김성자 씨라고 하는 분이 본인이 보이스피싱 당한 그 얘기를 실제의 사례를 통해서 만든 라미란 배우라든가 이 좀 상당히 연기를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영화가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반향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이 깊은 반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대통령, 한동훈 이런 검사 나부랭이들이 지들이 대단히 무슨 이 정의롭고 그런 거라고 막 그러지만 웃기는 소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경찰대 출신이든 뭐든 이렇게 고위 경찰들 그걸 또 자기들은 또 잘할 수 있다라고 쟤들 검사 그것도 또 웃기는 소리입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 시민의 이 범죄에 대한 이런 공포라든가 이런 거를 실제로 자기 일같이 감당해낼 수 있을까? 전 둘 다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시민 치안 그리고 이 치안의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 제가 계속 하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엘리트주의로는 절대 이건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당연히 검사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사들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일반 시민들의 이런 사기 사건들은 걔네들한테 사실 거대한 조직 사기로 이렇게 딱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걔네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그 PD수첩 스트레이트의 어떤 그 여자 기자분이 기자인 여자분이 인터뷰한 거 몇 달 전에 그 보신 분도 있겠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라고 해서 제가 딱 말씀드렸죠. 어차피 이 사기 사건은 그리고 또 이제 소위 N번방 성착취 사건이나 이런 피해자가 한둘 얼마 되지 않는 얼마 된 시민이 몇 천만 원 그게 얼마 되지 않는 게 아니죠. 일반 시민한테 큰 돈이죠. 이라든가 성추행 이런 범죄들은 일반 경찰에서 실제로 그렇게 우선적으로 아니면 성의를 갖고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물론 경찰이나 검찰 중에서 아주 일부는 진짜 성의를 갖고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게 도대체 몇 %냐? 이렇게 딱 까놓고 한번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얘기해보자 라고 하면 변명을 많이 될 겁니다. 실제로 그런 소리 하죠. 그냥 검사들, 경찰들, 보통의 그런 사람들 열심히 하는데 아주 이상한 애들만 사고 친다. 중요한 거는 보통의 시스템이 평균적으로 이런 범죄에 대해서 접근성이 높아야 된다. 그러기엔 시스템적인 전환,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 김성자 씨가 경찰한테 신고하고 이럴 때
이 경찰이 나온 반응은 실제 반응입니다. 실제 하나도 안 보태고 실제의 반응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렇게 하죠. 아줌마 그거 못 찾아요. 아줌마 그 중국 거 오늘 못 찾아요. 찾는지 안 찾는지 어떻게 아느냐? 실제로 이제 얘들이 이걸 가지고 한 건을 가지고 뭐 중국 공안에 협조 요청하고 뭐 이렇게 개별 형사들이 그걸 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그걸 여러 경찰서의 것을 비교해 갖고 보니까 사실은 보이스피싱 한 조직인 거예요. 그리고 이른바 물품 사기라든가 아니면 뭐 사이버 공간의 성범죄, 성착취 범죄 이런 것들이 피해자 개개인은 자신의 관할이든 아니면 자신이 쉽게 접근해서 경찰서에서 신고를 하는데, 그러니까 피해자한테는 개개의 사건이죠. 그리고 그것을 접수받는 형사 애들은 각각의 사건이죠. 그런데 사실 넓게 보면은 이거는 범죄 주체가 하나예요. 보이스피싱 조직, 거대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뭐 수백억, 수천억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전국에 여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니 그러면은 실제로 범죄를 이렇게 조직 단위로 수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성범죄자도 사이버 공간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걸 물어보실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할까요? 범죄를 접수하는 어떤 그 처리 단위는 일선 경찰서의 형사팀이에요. 얘들이 사건을 가져와서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할 때는 사건 단위가 작고 피해자는 한둘이고, 근데 그 똑같은 그게 다른 경찰서에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아니 그럼 그걸 사건에 이 사이버 공간에 올려갖고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가해자의 범인으로 추정되는 애의 그 전화번호든 뭐든 이런 수법 같은 거 비교하면 촥 이게 하나의 사건으로 하나의 조직에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생각해도 그렇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왜 안 할까요? 이건 말하자면 성과의 문제도 있고, 그럼 이걸 누가 주도해서 할 것이냐, 각 지방청 간에 또 이거 문제, 이런 문제들, 전문성의 문제.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범죄는 범죄 수사국이 맡아야 된다. 즉 수사경찰이 통합적으로 맡아서 그것을 이렇게 신고됐을 때 그것을 중앙에서 탁 붙여갖고 각각을 교통정리하는, 사실 그러려고 국가수사본부라는 것이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국가수사본부는 아무런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수사국, 예전에 경찰청 수사국 정도에서 조금 더 나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수사본부라고 해야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그냥 원래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전제하에서 하다 보는데 저기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 못한다는 거예요. 분리 못하니까 어정쩡하게 그냥 그 경찰청장이 컨트롤하는 국가수사본부라고는 이름만 바꿨을 뿐이에요. 말 같지도 않죠, 사실. 웃기는 놈들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성자 씨가 당한 저 보이스피싱의 보이스피싱 조직입니다. 많은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 김성자 씨 같은 사람들이 전국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피해자들은 전국에 다 경찰서마다 형사팀마다 각각씩 사건들이 이렇게 있겠죠? 김성자 씨는 여기 있는 거고, 김성자 씨는 자기
담당한 형사한테 이렇게 한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접수된 사건을 조금이라도 비교해 갖고 이거를 중앙이라고 하는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컨트롤해 갖고 이게 같은 사건이네 라고 해서 같은 피해자가 있는데 이 정도 비교해 갖고 차차작해서 분석해 갖고 요거는 누가 담당하고 인력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딱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면은 만약에 그렇게 중앙에 누군가가 국가수사본부도 이런 애들이 컨트롤해 갖고 이거는 누가 맡아야 돼? 인력은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경찰의 승진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력 구조라든가 아니면 임금 뭐 이런 거는 계급 뭐 하여튼 이런 거는 경찰서 지방청 이런 단위예요. 이 단위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즉 행정 라인과 수사 라인이 또 나눠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왜 제가 계속 범죄수사국을 만들어야 된다, 범죄수사를 독립시켜야 된다, 수사경찰 독립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독립해서 여기서 컨트롤 해갖고 여기서 인력을 나눠갖고 거기서부터 자원을 나눠서 이렇게 해가끔 해야지 이런 사기 사건들, 성범죄 사건들, 성범죄의 사이버상의 성착취물을 공유하고 이런 놈들, 그리고 또 사이버상에서 이런 물품 사기를 해갖고 하는 거, 또 이른바 사이버 공간에서 성착취물들을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건 피해자는 당연히 사이버 공간이니까 생각해보세요. 사이버 공간이니까 이게 어디 관할이라고 할 수가 없죠.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관할이죠. 이게 현대의 범죄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을 수사하는 경찰 혹은 수사하는 애들은 옛날 시스템으로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거를 얘들도 알아요. 경찰 애들도 알고 이 경찰 수뇌부놈들도 알고 소위 검사 애들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이걸 누가 바꾸겠어? 고행목에 누가 이걸 달려고 하겠어? 안 해는 거예요. 왜 안 해느냐? 자기 기득권이니까. 어떤 기득권?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을 통제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막강한 이득을 얻고 지금의 권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지금의 경찰 수뇌부 놈들이라든가 검찰 수뇌부 놈들이나 이런 애들, 즉 행정 치안, 특히 이제 치안과 이런 범죄와 관련된 것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당연히 지금 시스템이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죠. 즉 범죄 수사 전문가가 그것을 주도권을 쥐고 컨트롤하면은 당연히 어떤 문제가 되냐면 지금 검사들이 가지고 있건 수사 기소의 어떤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여기서 통제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범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중앙에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검찰이 다시 또 이것을 자신의 권력을 뺏는 거예요. 사실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 중에 핵심이고 핵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핵심적인 어떤 것을 조국이라든가 소위 이제 그 옛날 구역구 민주당에 있는 어떤 그런 쪽에 있는 애들은 이게 이런 건지 알아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결하지 않고 검찰과 경찰의 대립구도로 잘못, 그러니까 왜곡해서 하기 때문에 이 난리가 나는 거고, 또한 여기에는 당연히 경찰 기득권, 특히 경찰대 출신의 경찰 기득권을, 아니면 경찰대만이 아니라 경찰의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수뇌부들 중심으로 하는 수사경찰을 행정경찰이 통제함으로써 얻어지는 이런 막대한 이득이라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이 개밥그릇을 공유하고 있는 자들은, 소위 뭐 범죄 전문가라고 지들이 떠들고 다니는 놈들은 이 얘기를 전혀 안 하는 거죠. 즉, 왜 범죄 수사기관이 독립이 돼야 되고, 행정경찰로부터 독립이 돼야 되고, 여기에 정보경찰로부터 독립이 돼야 되고, 정보경찰들이 이걸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고, 행정경찰이 정보경찰, 수사경찰을 통제해갖고, 이 사건 자체를 지들 마음대로, 이거 자체에 핵심이 있다는 것을, 이것에 대한 피해는 시민덕희 같은 김성자 씨 같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보이스피싱 만이 아니라 일반 사기 사건부터 또는 여러 가지 성범죄, 사이버 성범죄부터 이런 많은 사건들이 이런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것을
명확히 폭로하고 노출해서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지 않죠. 단순히 경찰, 검찰의 문제로 했지만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경찰의 수뇌부 놈들은 결국은 지금 스스로도 검사 독재 정권이든 뭐든 뭐라고 떠든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이 핵심에 대해서 논점을 흐리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이러는 거죠. 이 경찰애가 생각해 보세요. 김성자 씨가 사건을 배당받은 이 경찰애는 실제로는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죠. 아줌마, 중국에서 온 거는 못 잡아요. 왜? 자기 혼자니까 못 잡지. 이 사건은 조직 사건이기, 보이스피싱 조직 사건이기 때문에 지가 안 되고 이거는 지방청이든 위에서 해가 거기서. 이건 시스템 자체의 문제인 거예요. 물론 이 형사에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얘한테는 이런 것들이 각각의 사건이 배당돼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사건을 자기가 혼자 해야 돼요. 아니면 자기 혼자라든가 몇몇 붙여갖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사에만을 욕하면 또 안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불성실하게 한 거나 무책임한 건 분명히 욕을 먹어야죠. 이게 시민덕희 건이나 아니면 김성자 씨가 당한 이런 어떤 경찰한테 이렇게 당한 이런 어떤 모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부적절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찰이 시스템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결국은 시민덕희의 김성자 씨는 스스로 할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은 아주 우연하게도 그 보이스피싱 조직에 끌려갔던 어떤 일종의 고액 알바라고 해서 중국에 끌려갔던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규모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텔러들, 이거 해는 애들도 역시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지 않게 이렇게 일종의 알바 개념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감금돼 갖고 하는 애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걔들은 나오고 싶겠죠. 우연찮게 그 사람이 이 김성자 씨한테 연락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 하게 됐고 이제 물론 이게 연락을 했는지 어떻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영화에서는 거기서 이 김성자 씨에 연락한 거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섞인 거죠. 물론 이게 이제 팩트는 그럴 것 같아요. 거기서도 좀 이게 자기도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었고 또 김성자 씨도 그걸 받아갖고 이걸 믿고 그 사람을 좀 달래고 그래갖고 자료를 받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총책이 국내로 들어온다고 해서 그걸 이제 제보해갖고 결국은 잡게 된 건데. 그러니까 김성자 씨가 준 막대한 자료를 이 형사놈이 받아갖고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지 진짜거든. 그러니까 지가 해갖고 얘를 총책을 잡았는데 잡았으면은 잡았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형사회가 어쩔 수 없는 거 뭐라자면 그러니까 자기도 시스템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까진 되지만 그 자료를 김성자 씨한테 받았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김성자 씨에게 어떤 역할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걸 잡은 거에 대해서 김성자 씨한테 이거 잡았으니까 얘한테 어떻게 민사소송을 하든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사놈이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건 진짜 이건 자기 그 성과에 때문에 한 나쁜 놈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인 거죠. 왜? 이 자료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꿍해고 이 자료는 어디서 났어? 내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 그럼 승진? 몰라. 승진을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성과는 지가 다 먹은 거예요. 실제로 이 자료를 얻기 위해서 김성자 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원한테 여러 가지 했던 그것 때문에 얻은 거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팟빵에서 크라임에서 했던 것처럼 경찰놈이 어떤 그 성범죄 피해자를 일종의 이용해 갖고 마약 사건의 일종의 정보 제공자로 한 다음에 실제로 피해자가 보복받을 거에 대한 그런 걸 보호해 주지도 않고 지가 성과를 다 먹는
지금 이 경찰놈은 성과를 다 먹지 않았다고 막 뭐 지금 뭐 사실 뭐 이제 변명도 하고 그러지만 맥락상 당연히 김성자 씨한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 같이 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좀 도움을 줬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도움을 자기가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것을 보고서에 써갖고 그 김성자 씨가 적어도 뭐 보상금이든 아니면 이런 것을 받도록 해줬어요. 결국은 뭐예요? 지가 다 먹은 거예요. 그건 나쁜 놈인 거지, 이건 뭐라고 해도 나쁜 놈인 거예요. 결국은 지금 김성자 씨 얘기는 본인은 그 총책을 면회 가서 했는데 이 총책이라는 놈이 뭐 사실 한두 번 한 놈이겠습니까? 쇼를 친 거죠. 죄송합니다. 쇼를 쳤다. 그 딜을 한 거죠. 그래서 500만 원? 웃긴 놈이죠. 그리고 근데 웃긴 건 또 겨우 3년 받았어요. 징역 3년. 웃기는 거는 만약에 이놈이 3년에 그 다 살고 나와갖고 이 김성자 씨한테 보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사실은 김성자 씨는 더더욱 본인을 이미 노출된 거 해갖고 손을 보복 못하게끔 보호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경찰은. 거기다가 경찰은 보이스피싱의 신고 포상금을 정식의 절차를 해갖고 줘야죠. 근데 이놈들이 웃긴 놈들은 그러죠. 깜빡했어요. 오세요. 이거 100만 원 받고 이렇게. 이 양반은 3천만 원 이상 수표를 받았어요. 거기까지 아니라도 적어도 성의는 표시를 해야 하거나 아니면 성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식의 절차를 받고 표창장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룬 이걸 잡은 경찰놈, 다룬 경찰은 이제 다 나쁜 놈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민들이 오히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한테 당하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경찰놈들한테도 당하고 있다는 건 이건 통탄할 노릇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작년이든 작년 말이든 얼마 전이든 경찰들 나와갖고 그런 소리 하다. 우리가 보이스피싱 조기직을 일망타진했어요. 아니면 뭐 잡아갖고 막 했어요라고 떠들고 다녔죠. 그죠? 실제로 그러면 걔네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어떤 방식으로 잡게 됐는가? 수사 기록을 좀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런 어떤 보이스피싱 조직을 이렇게 사실은 경찰이 뭐 해갖고 이렇게 열심히 해갖고 뭐 했다는 게 지금 김성재 씨 사례처럼 그게 아니라 시민들 뒤통수 치고 시민들의 어떤 신고를 지들이 꾹꾹꾹 해갖고 지들 성과해갖고 승진했고 이거 아니란 보장이 있어요? 왜? 얘들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기록이 불비한 거예요. 사실은 기록을 조작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김성재 씨 사건을 담당한 그 사건 한 놈은 실제로 기록을 조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경찰의 수사 기록이라는 게 소위 공전자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렇게 했다 해도 법에 처벌받지 않아요. 이게 더러운 거예요. 핵심은 다시 제가 주장하는 바죠. 경찰이 제대로 수사한 부분에 대한 수사 기록을 정확히 공개하면은 이게 김성자 씨의 성과라고 하면 김성자 씨한테 포상금을 주는 이건 지들이 시민을 속인 거잖아요. 시민의 거. 얼마나 많은 이런 시민을 뒤통수 치는 그랬을까요? 제가 너무 오버하고 확대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아니, 기록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시민, 어떤 분들이 사실은 포상금 좀 주니까 그걸로 그랬을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 기록이 없는데. 수사 기록을 지들이 다 하는데. 이거 다 없애고, 지들이 잘 잡고, 지들이 했다는 걸로 공적조서 올려갖고, 그것만 가지고 기소해갖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이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수사한 놈들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제 말이 거짓말이라고, 제 말이 제가 틀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짓을 하고도 뻔뻔하게 그 김성자 씨한테 지금 실제로 어떠한 형태의 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뭐냐면은
피해자를 2번 죽이는 거다. 2번 고통받게 하는 거다. 2번, 3번 고통받게 하는 거다. 이건 명백히 밝혀져야 되는 거고, 명백히 관련 경찰애들은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수사 기록을 공개해야 된다. 이 새끼들이 무슨 짓을 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도 이런 놈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들이 무슨 보이스피싱 수사를 해갖고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떠들고 다닐 거예요, 분명히. 그 자료는 시민한테 뒤통수 쳐서 이렇게 행거를 꼭 하고.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수사 기록 공개의 문제, 2가지가 다 연결된 겁니다. 제가 이 시민덕기 이 매부쇼에서 이거 해달라고 하는데, 솔직히 또 이 경찰놈들 또 사고 쳤구나. 근데 저 아니면 또 이런 얘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같이 밥그릇에 처박고 다니는 경찰 관련된 나부랑이, 경찰 전문가라는 나부랑이 놈들은 짐진 모르쇠로 전략으로 나갈 건데, 저라도 신랄하게 까야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결국은 이제 범죄수사국의 독립의 문제, 범죄수사국이라든 수사경찰이 행정경찰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독립하되 이것을 통제하는 건 국회, 적어도 이 정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FBI나 CIA는요, 미국 상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책임자는 엄격한 청문을 통해서 인준받게 돼 있어요. 즉 교차 관리 감독을 받아야 돼. 그리고 회계 감독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국회로부터. 상원이든 우리나라 마찬가지. 국회로부터 회계 감독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경찰권을 마치 대통령이라든가 권력 잡은 자들의 특권인 양 수사권을 가지고 장난치고 해고, 그 손준성인가 뭐하는 그 검사장, 좀 웃기는 거죠. 그 고발사주기 말이나 됩니까? 예? 검사란 자가 고발사주나 하고, 아이고 쪽팔린지도. 그러니까 탄핵이나 나가지. 이게 왜 그런지가 시스템적인 걸 정확히 보지 않으면은 백날 되지 않습니다. 이건 경찰의 문제, 검찰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이고 기록의 문제이고, 그 기록에 대한 객관적인 확보의 문제, 이것이 핵심이다. 핵심을 정확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가